자, 미안. 아, 고마워. 자, 선생님이 이걸로 바로 들어가면은 내용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픽처처럼 끊기거든. 비디오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연대표 타임라인을 보여줄 거예요. 타임라인. 자, 이게 타임라인인데 이거를 보면서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손 들고 얘기해줘.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아까 지훈이가 손 들었는데 나중에 늦게 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을 불러줘. 알았지? 자, 이게 어떤 연대표냐면 타임라인인데 우리는 연대표라고 해. 보면은 대한민국 근대사와 백범 김구 선생 연대표.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this line은 우리나라 지금 1876부터 1950까지 히스토리 중요한 사건별로 쭉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this line 이쪽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passed away 했을 때까지 그 타임라인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살아온 life,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조선 있잖아. 우리나라의 안에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세계의 국외 해외, 그러니까는 out of country에 있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 뭐 전쟁이라든지 막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다 같이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비교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살아 계셨을 동안에 out of country, inner country에 있었던 큰 사건을 똑같이 비교하면서 해놓은 거야. 오케이? 다 준비됐지? 자, pay attention 해야 돼. 자, 여기 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언제 태어났겠어, 그러면은? 1876에 태어나신 거야. 그때 당시에 우리가 김구 선생님 살아 계실 동안에 이름이 몇 번 바뀌었다 그랬지? 팝퀴즈. 이름이 몇 번 바뀌었다? 9번. 그렇지, 지윤이 right.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름도 바뀌었다 그랬어. 몇 번 바뀌었다 그랬지? 몇 번? 손으로 보여줘. 우리나라 이름이 몇 번? 5번 바뀌었어. 그치? 5번 바뀌었어.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는 무슨 시대였어? 여기가 시대라고 돼 있어. 무슨 시대라고 돼 있어? 성원아. 여기 시대 이름. 조선. 김구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는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조선시대. 그치? 들어봤지? 근데 진짜 옛날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선이 초기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후기가 있어. 근데 거의 조선이 끝나갈 때쯤에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신 거야. 어쨌든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뭐라 그랬어?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있다 그랬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고 레벨이 있다고. 스테러스가 있다고.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의 ancestor는 양반이었어. 높은 계급이었어. 그런데 뭔가 잘못해갖고 낮은 계급으로 떨어진 상태였어.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높은 사람은 되게 잘 살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지만 낮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항상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머리 숙여야 되고 정말 페어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 그치?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내가 오베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not fair. 페어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뭘 하셨어? 동학 농민 운동을 하셨지. 그치? 그런 일을 하셨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나라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했어. 왜냐면은 이때 조선시대 당시에는 우리 가까이에 뭐가 있어? 위로는 중국이 있고 바다 건너서는 어떤 나라가 있어? 일본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하고는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고 일본도 왔다 갔다 했지만 저기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기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그렇게 교류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딱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돼? 펜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펜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우리는 지금은 막 우리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유럽에 갈 수도 있고 어디 한국에도 갔다 올 수 있고 러시아나 뭐 다른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다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조선은 계속 이렇게 펜스만 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잘 지내자 이런 거였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조선은 계속 이렇게 계속 변해서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발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려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한 나라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생기니까 정부, 가버먼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다 도움을 청했는데 가까이 있는 일본이 어? 어? 우리나라에 청이 왔다 이러니까 자기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일본은. 그래서 중국하고 그때 당시엔 청이라고 불렀어. 중국을. 차이나를 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 왜? 우리나라를 뺏기 위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도움을 청한 중국이 졌어.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으려는 욕심을 확 드러냈어. 그래가지고 요때부터 있잖아. 이제 조선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잘 정립해보자 해서 대한제국이 퍼블리시 된 거야.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뭐라 그랬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조금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름을 바꿨어. 오케이? 사람이건 나라건 이름을 바꾼다는 건 다시 새 출발. 오케이, let's start it again.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요 시기 있잖아. 1905에서 1909까지 10year도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나라가 어지러웠어. government도 고정이 왕 이름이 고종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고종은 조선 시대에서 막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여러 나라하고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리더가 이끌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차이나가 청이 일본한테 졌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때 1905에 을사늑약이라고 보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트리티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왜 을사늑약이냐면 늑약은 그러니까 fair한 트리티가 아닌 거야. 일본이 자기가 조건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다 맞춰서 우리나라하고 트리티를 포스해서 만드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됐느냐? 자, 트리티는 이때 당시에 뭐든지 간에 왕하고 밑에 같이 government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오케이, 그러니까 agreement하고 똑같은 거야. 어그리를 해야지 트리티가 맺어져. fair하게. 근데 늑약은 트리티가 아니야. fair한 트리티가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트리티가 맺어질 수 있었냐면 일본이 나쁜 조건을 내세웠는데 한국에 있는 지식인, knowledge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비트레이드한 거야. 그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해. 5명이 있는데 제일 나쁜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한테 유리하게끔 나라를 팔아먹게끔 도움을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선생님이 이거는 보여줄게요.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을사오적이에요. Sorry. 이 사람들이 을사오적이야. 이완용, 이 사진이 좀 흐리구나.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완용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제일 나빠. 이 사람들이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가버먼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고종을 포스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팔아먹게끔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일본이 분명히 persuade를 했겠지. persuade를 했겠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를 일본한테다가 팔아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보니까 조선은 힘이 없고, 대한제국은 힘이 없고, 일본은 힘도 있고, 전쟁도 잘하고, 보니까는, 내가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면 내가 이익이 되니까, 나라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외교권,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하고 추이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완전히 일본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Japanese occupation이 시작됐다고 말해도 말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때 을사늑약이 맺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아큐페이션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고종이 그때는 우리나라의 황제였어. 임페리얼 이름이 고종이었어.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페어하지 않는 트리티를 맺었다. 그래서 알리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 말하러 간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어. 더 이상 황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고종 우리나라를 지키는 army가 해산이 뭐냐면 너희들 다 집으로 가. 너희 이제 조선은 대한제국은 더 이상 너희 나라를 지키는 army가 필요 없어. 그래갖고 완전히 군대까지 없어진 army가 없어진 거야. 근데 1909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고 일본의 정말 높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처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Japanese occupation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해외에다가 알리는 계기가 됐어. 오케이.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계속 그 독립운동가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랬지만 결국은 1910부터 본격적으로 Japanese가 우리나라를 occupation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시대다? 1910부터 1943까지 어떤 시대야? 하음아, 읽어볼래? 하음이 선생님 말 들려요? 안 들리나 보다. 하음아, 선생님 말 들려? 이제 들려요. 아까 안 들렸어? 아까 glitch 됐어요. 그러면은 잠깐 그랬어? 계속 그랬어? 잠깐이요. 오케이. 자, 1910부터 1943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Japanese occupation, 그러니까 몇 년이야 도대체? 몇 년 동안 occupation을 당한 거야? 자, math 해봐. 1943 minus 1910. 몇 년? How many years? 누가 말해줘. 몇 년 동안 Japanese occupation 당했어 우리가? 33 years. 33 years. 33 years. 얼마나 긴 세월이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 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 우리 선조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수없이 피를 많이 흘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외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정말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 자, 이때 당시에는 뭐라냐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박탈됐어. 이코노미, 그 다음에 government도 없어졌고 모든 게 있잖아. 트리티가 이때부터 페어하지 않은 트리티가 정말 많이 맺어졌어. 그래서 결국 이거는 완전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진짜는 괴롭히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당한 거지. 잘못해서 죄를 당해서 있잖아. 죽는 것보다 죄 없이 그냥 일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 마음대로 트윗한 것 같아. 그래갖고 별 일을 다 했어.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때 뭐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914에는 First World War이 생겼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1918에 미국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어떤 걸 말하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듣고 있어. 다음 이게 선생님 이거 끝나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할 건데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이때 1차 세계대전 First World War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오큐페이션을 일본한테 당했지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는 콜로니가 많았어. 미국도 영국도 콜로니가 가지고 있었고 스페인도 콜로니가 있었고 그 힘이 센 나라들이 콜로니를 가진 나라가 많았어.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콜로니 있는 거를 자유롭게 해줘라. 자기 민족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는 인디펜던스 할그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땠어? 우리나라는 오큐페이션을 원했어, 원하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해 볼래? No.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외국에서는 있잖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본한테 오큐페이션 하는 걸 원한다고 거짓말로 해외에다 퍼뜨리고 다닌 거야.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런 거를 발표했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은 거짓말을 밖에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3.1운동은 알지, 여러분? 알지? 알면 동그라미. 3.1운동 아는 사람 동그라미. 지훈이만 알아? 3.1운동 들어본 적이 없어? 성원이, 서연이, 하음이 들어봤지? 그치? 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있기 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기 때문에 자, 28 독립선언이 제일 먼저였어. 28 독립선언이 뭐였냐면 일본에 있잖아. 우리 그 한국의 젊은 사람 영맨들이 거기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어.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청했어.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오큐페이션 받는 걸 원하지 않는데 이거를 독립을 원한다는 거를 왜 해외에다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어서 2월 8일 날 일본의 중심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야. 정말 자주적이고 이런 그 독립을 원한다고 길게 썼어. 근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독립을 원한다. 그거였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 독립문을 우리나라에다가
털털털 접어가지고 숨겨가지고 대한민국에다 갖다 준 거야. 그때 당시에는 막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제 뭐 허락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경찰들 있잖아. 아미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수상한 사람만 보이면은 막 옷을 뒤지고 뭐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립운동 할까 봐. 독립운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에다가 안에 안감이 있잖아. 그걸 뜯어갖고 거기다가 독립선언문을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한국에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월 1일 날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을 하게 된 거야. 자, 3.1 운동하면 우리 유관순 열사님 알지?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진짜 어린 나이에도 에이지가 17이었어 이때 유관순 열사 누나가 언니가 그때 3.1 운동을 했고 자 3.1 운동의 결과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만세 했고 우리나라 국내 온 지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했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고 그 다음에는 out of country에서도 대한독립 만세가 막 있었어.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있었고 당연히 일본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국민들이 대한독립을 원하는데 이거를 정말 누가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리더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너무 산발적이고 너무 작게 일어나니까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뭐 organize 잘 해서 이거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이거를 성원이가 읽어줄래? 이 부분을 읽어줄래? 영어, Yes.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요 앞에 요거까지만 있으면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하면 대한민국 정부야. 정부, government, 정부인데 자, provisional은 뭐야? provisional은 정식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occupation 하고 있기 때문에 provisional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우리나라를 찾으면은 정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provisional 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땅에서 정부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왜일까?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어? 우리나라 땅에서는 정부를 만들 수가 없었어. 왜일까? 혹시 말해볼 사람 있어?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지금 아큐페이션 하고 있으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감시가 심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그래도 계속 많이 하는데 너무 막 독립운동을 할까 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도저히 일본 일제 감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국에도 있었어. 생겼고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있지. 저 위에 러시아에도 임시정부가 생겼어.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도 차이나 상하이에도 임시정부가 생겼어. 그리고 이게 큰 게 세 개야. 세 개가 생겼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작은 데가 임시정부라고 해서 생겼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생기면은 어떤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 개로 다 모아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유니언 해야 된다. 해서 어디로 결정을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일본 감시 때문에 못해. 그 다음에 저 러시아에 있는데도 크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전쟁을 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었어.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야 됐었어.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였어. 그래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우리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자, 영어는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1차 First World War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뭘 얘기했다고? 민족 자결주의. 자, 민족 자결주의는 뭘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 지윤이 읽어줄래? 민족 자결 단어장에 있는 거. 민족 자결수의 national self-determination. 영어 다시. National self-determination. National self-determination.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나라의 nation의 self-determination,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자, 여기 있는 사진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야, 그럼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만든 거예요. 일본 유학생이 리드해서 리드해서 도쿄에서 만세 운동을 했대. 처음으로. 3.1 운동이 있기 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했대. 이 결과로 3.1 운동을 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됐대. 도화선이 뭐야? 서연이 읽어줄래? 이거 단어장에 있는 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는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트리거가 된 거지. 트리거. 28 독립선언은 3.1 운동의 트리거가 된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알겠으면 동그라미 해줘. 성원이하고 하은이는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하은이는? 하은이는 내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하은아, 내 말 들리니? 선생님 설명 들었어요? 계속 글itch했다가 안 되다가 또 글itch돼요. 어디까지 들었니? 아까 거는 들었어요. 어떤 걸 근데 들었는데? 이거 explain 하는 거. 근데 아까 전에 또 글itch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나는 하은이 목소리가 잘 들리거든. 근데 뭘 물어보면 하은이가 가만히 있어 계속. 그래서 안 들리는갑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글리치해? 네. 어떡해. 그러면은 하은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 볼래? 뭘 들었는지. 이 페이지 explain 한 거는 잘 그러니까 네가 들은 것만 얘기해 볼래? 또 글itch됐어요. 오 마이 갓. 어떡해. 다시 나가서 더 들어오도 돼요? 오케이. 성원이는 뭘 모르겠는지 얘기 좀 해줄래? 조금 헷갈렸어.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는 알겠어? 아니요. 여기 있잖아. National Self-Determination. 이거 봐도 모르겠어? 그 First World War 끝나고 나서 강대국 힘이 센 나라들 있지. 미국, 러시아, 스페인, 일본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월드 워 있었을 때, First World War 있을 때 이런 나라들이
콜로니가 있었어. 다른 나라들, 힘이 약한 나라들을 자기 나라로 만든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 그랬는데 First World War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 나라들, 콜로니 돼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이 원하면 인디펜던스 할 수 있다는 National Self-Determination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Japanese occupation에 under occupation 있잖아. 그치? 성원아 마이크 켜줄래? 네. 그랬는데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를 이 사람이 제창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전 세계에. 그치?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에 있는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알린 거야. 오케이? 28 독립선언이 3.1운동의 트리거가 됐다고. 도쿄에서 먼저 만세운동을 했어. 학생들 주도로. 학생들이 리드해서. 그 다음에 3.1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하은이는 아직도 글리치안이 잘 들리니? 이제까지는 잘 들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속 할게. 자, 28 독립선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3.1 운동이 시작된 거야. 자, 3.1 운동은 우리가 바이런하게 한 거야? 아니면은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고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평화적으로 했어? 어떻게 했을까? 자, 여기도 써있듯이 평화적인 만세 시위라고 했어. 평화적. 평화적이 뭐지? 서연아. 비소? peaceful하게 했어. 우리가 절대로 바이런하게 일본 병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만세운동 했는데 총칼로 막 죽이고 이랬지. 오케이? 그래서 이 3.1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세운동이 많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게 된 거지. 이것 때문에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알게 된 거야. 누군가가 정말로 리드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의가 definition이 뭔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음이 읽어볼래요? 이거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의 정의라고 읽어줘. 정의 어허.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수립한 임시정부이다. 어허. 임시정부란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 정부이다. 그렇지. 자, 수립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지. 하음이 읽어줄래? 그 영어요? 어허.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그렇지. 어우, 영어 좋아. 수립이 establishment인 거야. 수립했다는 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임시정부란 정식 정부. 내가 넣었나? 정식. 이제 real government가 하기 전에 before real government 하기 전에 준비 ready 하기 위한 government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2번 서연이 읽어주세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유. 민족운동인 3.1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수립되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민족운동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읽어주세요. 서연이가. Ethnic movement. ethnic movement.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들으면 알아요? ethnic이 민족이야, 민족.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일본한테 우리 민족성이 뺏기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 일본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합쳐서 운동을 하는 거지. free, occupation 싫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ethnic movement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계속 읽어주세요. 민족의 독립 의지를 모아 수립된 정부여 수립된 정부이며 독립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I'm 만들어졌다. sorry. 이거는 기키가 아니라 시키기 위해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안해요. 오타가 있었어요. 자, 민족의 독립의지를 모아서. 독립의지가 뭐지? 서연 읽어주세요, 여기. 독립하고 싶은 강한 마음. 독립하고 싶은 강한 마음을 독립의지라고 해요. 민족의 독립의지를 모아서 gather 해가지고 establish an government며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선생님을 리피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제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임시정부가 어떻게 계속 이제 이렇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윤이가 1번, 2번, 3번 읽어주세요. 내가 스탑하고 중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씩 할게요. 오케이? 자, 읽어주세요. 1번. 처음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주식의 합의, 해외 정부와 결혼, 통신의 장벽과 중국, 소련, 미국 등의 비유적으로 기획대로 독립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임시정부를 이렇게 힘을 모아서 establish 했어. 그랬는데 처음에는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를 일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일본의 탄압이 뭐지? 지윤아, 읽어주세요. 크게 한 번 더. 탄압이 이거 영어로 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탄압이 뭐냐면 일본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짓누르는 거야. 그게 탄압이에요. 이해했으면 동그라미. 오케이. 탄압으로 국내 조직의 파괴, 국내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조직이 있겠지. 뭐라고? 조직. 오케이. 그 국내에도 그 그룹이 있어. 독립운동하는 그룹이 파괴됐대. 여기 있지. 뭐라고 해야 돼? 읽어야 돼. 지윤 읽어줄래? 파괴? Destruction. 못하게 됐다고. 완전히 디스토리 됐고, 그 다음에 해외, 그러니까는 out of country에 우리 동포들 있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통, 통신, transportation, communication이 이렇게 못하게 너무 지금처럼 전화기, 인터넷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편지, 전화, 정보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 차이나, 소련, 러시아,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이 그 힘이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도와주질 않았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독립운동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계속 읽어줄래 지윤이? 지윤이 2번. 임시정부는 운동하는 기술이 미숙하여 국민의 지지가
이해돼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임시정부를 러닝하는 기술이 부족했다고. 이제 임시정부를 우리가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government를 establish 한 게 아니고 힘이 없는 상태지만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러닝 하려면은 우리가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처음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잘 러닝할지 그게 막막해서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3.1 운동으로 독립 의지를 위해서 전 시리즌들이 이렇게 이샤 해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이제 임시정부는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목적이 뭐야? 데스티니가 뭐야? goal이 독립운동이잖아. 근데 독립운동을 하는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저 임시정부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 시리즈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지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붕괴는 지훈이 읽어줄래?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지지를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야. 초창기에는 그랬다고. 자, 3번 지훈이 읽어주세요. 1932년 32년 민동기 이사회 이거로 임시정부가 힘을 찾았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자, 1932에 윤봉길 의사가 뭐냐면 독립운동가 이름이셔. 이분은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여러분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홍커 공원에서 그 일본의 높은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잘했고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뭔 행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빵 터뜨려갖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중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한국의 독립운동가 인디펜던스 액티비스트가 또 한 건을 해냈다. 이렇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어. 그때 이제 독립운동을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기획한 걸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힘을 좀 얻었어. 임시정부가. 그렇지만 이때 또다시 일본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뒀겠지. 계속 독립운동을 못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있는 그 빌딩을 어떤 거처가 있겠지. 거처가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지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어로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자, government가 있으려면은 자, 미국에 있는 government는 어디에 있어? 대통령이 사는 곳? 왜 아무도 말을 안 할까? 잠깐만요. 잠깐만 있으세요. 다들 government가 있으려면 어떤 빌딩에 그 government의 살림이 있어야 되잖아. 자, 우리도 예를 들어 선생님은 있잖아. 선생님 가족이 있으면 선생님 가족도 small society야. 그치? 우리 가족이 살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지훈이, 성원이, 서연이, 하음이 전부 다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그냥 밖에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지. 그러니까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정부니까 어떤 살아야 될 공간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 빌딩이 살아야 할 곳이
어떤 플레이스에 있는 거야. 그게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거기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가 일제가 자꾸 탄압을 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자꾸 못하게 이게 우리를 디스트로이 하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임시정부가 거기 있다는 걸 아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야. 일본한테 발각이 되면, 일본이 찾게 되면. 그래서 임시정부를 몇 번을 옮겼다 그러는 거야. 임시정부를 우리가 계속 옮겨 다녀야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상하이 1919, 그 다음에 항저우. 자, 이거는 중국에 의해서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다 중국식 이름이에요. 항저우 1932, 전장 1935. 자, 여기는 3년 만에 옮겼네. 그 다음에 창사 1937, 2년 만에 또 옮겼고, 광저우 1938, 1년 만에 옮겼고, 류저우 same year에 또 옮겼고, 치장 1939, 1년 만에, 충칭 1년 만에. 이렇게 계속 일본이 자꾸 탄압을 해서 이 큰 살림을 몇 번이나 이렇게 옮긴 거야.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상하이예요. 여기서 항저우로 갔다가 전장으로 갔다 이렇게 옮긴 거리예요. 거리인데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이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거리. 이때 당시에는 뭐 트랜스포테이션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그 임시 정부 그래도 작지만 가버먼트잖아. 그 살림을 이렇게 매년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쉬운 일인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김구 선생님이 이 살림을 끝까지 맡아서 우리가 그 인디펜던스 될 때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